안녕하십니까, 정근농장입니다. 본격적인 농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농약 구매를 하러 왔는데, 온 김에 이 시기에 농장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2023년도 처음이네, 그죠? 예, 예, 서로 만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시즌이 왔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농장에서 이제 뭐 할 것들이 많은데, 농약 지금 살포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대형이 있고, 노지 비가림이 있는데, 노지 비가림으로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 김천 지역이니까, 김천 지역을 평균 잡아가지고, 수액이동되는 물오름은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오름이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열흘 보름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앞서가지고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수액이동이 빨라졌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추위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연장됐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물이 수액이동이 덜 끝난 밭이 많습니다. 많고 수액이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뿌리가 수분을 이동시키면서 작년에 가지고 있던 저장 양분을 환원시키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물이 오름이 끝나고 나서 눈 주위가 부풀러 오르는 시기, 이 바라기라 그러죠, 그죠? 그 바라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약제 방제 언제 하시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약 방제는 동계 월동 방제는 움트기 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대부분 물 거치면은 처리한다고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물 거치고 나서 움트가지고 거의 우리 손가락 한마디까지 올라올 때쯤이 사실은 적깁니다. 대부분 조금 빨리 그죠? 방제를 하시는데 주간부나 주지부에 작년에 월동하면서 있던 뭐 균이나 충을 제거하는 그런 방제는 뭐 조금 빨리 해도 괜찮지만은 어차피 눈 주위에 약재가 좀 묻는 게 좋겠죠. 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눈이 많이 부풀어 올렸을 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주 방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구매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 좀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그럴게요. 네. 약은 그 뭐 또 특별하게 이 한 가지 약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 집에 방제하는 걸 봐가지고는 추천드리기는 보르덱을 추천합니다. 예, 눈이 부풀어 올라서 벌어지기 직전까지 사용을 하고요. 때에 따라 가지고 보르덱이 이 벌어지는 상태에 친다 해가지고 장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분히 부풀어 오른 다음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지금쯤 한다는 뜻이고요. 보르덱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고 동반해서 냉해라든지 그죠? 뭐 수리피해라든지 이런 어떤 생리적인 그런 부분에 보호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보르덱을 처리할 때는 요 아비용 하는 거 있습니다. 파라핀유라 그래가지고 보르덱은 연면살포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목면 시비에 가깝죠. 그죠? 눈하고 그래서 잘 묻지 않기 때문에 확산제 전자기 개념이 아니고 코팅제라 그러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비용 코팅제가 보르덱 쓸 때는 같이 써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과거에는 스미촌이라는 그런 약제가 많이 살포하는 시기인데 스미촌 유제 타입은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그래서 스미촌보다는 조금 미치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돌격대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는 적게 맞는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초기 노린재,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꽃매미 부화되는 거, 뭐 선녀벌레, 각종 나방류, 뭐 전반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효성이기 때문에 알이라든지 초기 어릴 때 충분히 흠뻑 쳐주면은 아무래도 방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깍지입니다. 뭐 지금 현재 다 합쳐가지고 다른 거는 안 쓰더라도 한 가지는 꼭 쳐야 된다 하는 게 깍지약이 되겠죠. 그죠? 예, 깍지는 월동을 하고 나무 포피 속에 들어갔기도 하고 뭐 여러 주위에 농가 주위에 있는 구조물에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깍지약을 쓰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각작이 이 20단말입니다. 20단말을 사용을 하는데, 각재가 심한 분들은 이거를 배량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배량으로 쓰면은 농약법에 걸리니까 이해살포 하세요. 각재가 많은 집에는 기둥주의라든지 각제약을 단독으로 한번 써주시고, 또 약재 쓸 때 또 한번 섞어 써주시고, 한 2회까지 써주시면은 아마 효과가 더 나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약방제는 요래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궁금해하는 게 네. 물관리인데 네. 지금 이 시기에 물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게 물관리지, 그죠? 물관리인데, 지금 시작 전 단계에 2월 달부터 물관리를 갖다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양 속에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 가지고 지온이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봄으로 다가오는 2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관수량을 늘려 가지고 수액 이동하기 위해 가지고 수분을 공급을 하는데, 사실은 지온 올리는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얼어 있다가 땅이 해동이 되면서 뭐 영상으로 5도에서 6도, 7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영상 10도 정도의 지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땅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흡수하려고 뿌리에서 수분 땡기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10도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수액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물이라는 거는 조금 많이 퍼져도 괜찮겠죠. 그죠? 괜찮은데, 물이 올라와 가지고 주관 주지부를 통과해 가지고 눈까지 도달하면서 작년 저장 양분, 전문이라 그러는 거, 고챙대로 있겠죠. 그죠? 몸에 가지고 있다가 수액이 이동되면서 어떻게 액체화 되죠. 당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수액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 단면도에 수액이 흐르고 공기에 접촉해 가지고 곰팡이처럼 검해지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굳어집니다. 굳어지고 난 다음에 움터가 발화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수액이 이동이 되는 한참 되는 시점에 물을 계속 퍼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수액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정 양분을 환원시키는 정도의 수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수액 이동 정도 됐다 그러면은 기본 정도, 마르지 않을 정도, 수분율로 따지면 50% 미만의 수분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바닥에서 순이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7매에서 10매까지 갈 때 저희들이 이제 적심 준비하고 화수 정령을 하기 전 단계, 요까지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제가 한 20년 뭐 가까이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켜본 바에 하면은 50% 수분량 미만이 좋습니다. 심지어 흙을 만져가지고 습기가 조금 있다 할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람이 생기고, 뿌리가 발달되는 데 비해 가지고 위에가 더 많이, 지상부가 날이 따뜻해지면은 빨리 자라겠죠. 거기서 모든 생리장애가 시작이 되고, 웃자람에 의해 가지고 뿌리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바다 수분이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삼탑 걸려 가지고 잎이 약간 이상해지죠. 그죠? 비형도 나오고, 말하자면 결과지가 이 가늘게 길게 질감 길게 뻗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은 과습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뿌리가 활동해 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땡기는 시기가 아니고 전엽기다 보니까 잎이 정상적인 본잎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잎에도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량의 수분만 해도 되는 거니까, 수분이 가해서 물바구니 맺히고 잘 자란다는 얘기는 임시에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생식성장인 열매 쪽으로 갈 때 웃자람 때문에 질소가 많기 때문에 수족률에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의 수분율을, 심지어 내 토양은 물을 한번 주고 나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보름까지도 수분이 있더라 그러는 밭에는 굳이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하수정령, 우리가 알고 있는 하수정령하는 시점 전까지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을 더 많이 푸는 시기는 결국에는 1차 세포 분열기죠. 보통 우리가 꽃이 피는 만개라는 그 시점에서 보름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10일에서 보름 전이니까 결론적으로 하수정령할 시기겠죠. 하수정령을 갖다가 해놔놓고 그때부터 수분량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수정기, 그러니까 벼하기 1차 비대기 때, 그때는 수분량이 50% 이상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수분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 지금 현재 뭐 어떤 비료 형태라든지 양분을 공급하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화수 정형하기 전까지는 순이 늦게 자라고 조금 약한 느낌이 들더라도 비료 쓰시면 안 되고요. 1차 지액 처리 후부터 비료는 쓰시는 걸로 가시고, 지금은
뿌리 내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언제 내리냐면은, 뿌리가 내리는 신장이 되는 게 있고, 뿌리가 발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통 보면은, 뿌리 발근제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긴 하죠, 그죠? 뿌리 발근제는 작년에 있던 뿌리가 잠을 자죠. 작년 뿌리가 새 뿌리 발근되는 시점이 신초가 발아기에서 터져 나오는 시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 발근제는 언제 주느냐? 물어는 지금 물 거칠 때쯤 돼가 주는 것이 아니고, 물이 거치고 순이 올라올 때, 예를 들어 올라가 갈라질 정도로 순이 이렇게 두 옆, 세 옆 갈라지려고 시작되는 단계, 그때부터 본격적인 발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발근제 들어가는 시기는 그때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발근제 주실 때 한번 주시고, 그러고 물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줄여줘야 됩니다. 과습되면은 발근에 방해를 받게 되겠고, 그리고 발근은 그 정도 서지게 되면은 뭐 수확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뿌리가 상하지 않는다면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중에 발근되는 시기가 지금이니까. 수확 끝나고 발근은 물론 하겠죠, 그죠? 그때 하는데, 지금 봐가지고, 요 시기로 봐가지고는 딱 발근제 주는 게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뭐 많이 구입해 놓은 아미노산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내 나무는 작년에 애를 먹었고, 뭐,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장 양분이 부족할 것이다. 수세가 전반적으로 내 나무는 약하다. 뭐, 그렇게 판단되는 때는 발근제에도 아미노산을 조금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예, 비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멀칭 시기는 네. 언제쯤 멀칭해? 멀칭은 뭐 작년에도 내가 한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그 배수가 되는 토양이라면은 늦을수록 좋습니다. 멀칭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죠. 억초 효과, 풀 때문에 그러죠. 노지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게 되면은 비를 통로에 비가 많이 와가 가습되면 안 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멀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내 토질은 마사나 모래 성질이 많아가지고 배수가 너무 잘 된다. 포도 뿌리는 청근성인데 이 포도가 윗부분에 수분이 많으면 안 되지만은 뿌리가 밑으로 많이 안 갖는 밭 같은 경우에는 가뭄을 타겠죠. 가뭄 타지 않기 위해가 습을 조금 더 지표면에 유지시키기 위해가 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물을 적게 자주 주면서 멀칭은 적어도 순으로 따지면 7매에서 한 10매까지 갈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하수증 하기 전까지는 멀칭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주로 비가 언제 오냐 그러면은 6월달 되면 오지, 그죠? 예. 그래서 수정기는 5월 말이죠. 그러면은 멀칭하는 시기가 5월달 중순부터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예. 뭐맬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내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예, 매주시고, 제초를 만약에 하신다라면은, 뭐 잘 아시는 바스타라는 게 있죠, 그죠? 위에만 죽이는 거. 바스타 가지고, 풀만 치는 거예요. 바닥에 치면은, 나중에 물 주면은, 결국에는 제초제가 간주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이제 바스타인데, 바스타를 압을 많이 주지 말고 풀 위주로 이렇게 묻히듯이 주는 거예요. 아무 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그런 식으로 조금 하다가 나중에 풀이 조금 날 때는 결국에는 멀칭하면은 다 없어지죠. 예. 최단 풀 때문에 힘들다 하면 하시지만은 늦추는 게 일단은 나무 생육에는 좋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멀칭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요. 예. 나중에 일이 바빠져 가지고 중복되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분이 많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작물 생육 봐가지고는 조금 늦추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뿌리 발육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면 농장안에서 특별하게 네. 신경 쓸 건 없겠네요. 예, 예. 지금은 물을 발화되고 난 다음부터 1번 유인선이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물을 주지 않는 방법. 예. 옆집보다도 잘 안 자라겠지만은 그게 맞는 방법이고요. 날짜가 먹는 만큼 매디는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어장 자체를 2m 50에서 3m 정도 폭을 두잖아, 그죠? 지금 현재 어장 해놨는 게, 그죠? 입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위로 올리죠. Y자로. 근데 이거 평등식이 좋다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좋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수세가 안정적으로 할 것이고 하늘 쪽으로 위에 들려 있으면은 수세가 차고 나가니까 도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계에 있는 요 간격에서 입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절갈이 짧아야 되겠죠. 잎도 심지어 지금 하우스는 손 2장 정도 다 됩니다. 남자 손 1장 펼쳐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잎을 작게 만들고 마디를 짧게. 내가 정해진 요 공간 안에 입술을 더 확보 많이 하는 방법은
수분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 잎이 전기되는 거와 만들어지는 잎에서 적심 후에 얘가 공장이 가동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가동되는 시기가 아니고 저장양분으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저장양분에서 소모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수분이 많아져 버리면 잎면적이 넓어지고 얇아지겠죠. 생리장애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다 해가지고 나무가 덜 자란다 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디는 확보가 되니까. 예. 수정하고 잎이 좀 더 늘어지고 열매가 늘어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오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